6차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제가 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린 투어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 간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 우리가 통계 자료를 보면 약 74%가 나 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서 오세요. 특히 가족과 함께 의사결정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고 또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좀 매끄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을 제가 관련된 이론과 논문 또 동영상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우리끼리 디베이트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후에는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계시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성 유명한 충령산에 편백농원이라고 있어요. 편백 아시죠? TV 많이 나왔고 거기 김준환 대표가 오고 있습니다. 3대째 할아버지가 그 숲에 이제 충령산에다가 편백나무를 심기로 했는데 손자입니다. 손자. 우리 김진환 대표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그린 투어 해가지고 뭔가 그런 수익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 내가 좋은 것들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공 스토리를 찾다 보니까 이제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 평택의 다물농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두 분도 이제 교사하시다가 아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기촌하셨는데 그렇게 성공한 거거든요. 오늘 이제 제가 먼저 할 거는 이 그린 투어의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에 관련된 겁니다. 요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꼭 해달라는 필수 교육 중에도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성화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이제 그린 투어 하다 보면 혼자만 가시는 거예요. 혼자. 아내분은 그대로 서울에 도시에 계시고 남편은 혼자. 그러다 보니까 오래 못 버티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의외로 다른 게 아니라 고독.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환경이 그동안 어땠어요? 도시에서는 사람들 바글바글 하고 그렇죠? 친구도 많고 문 밖에 나가면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린 투어 했을 때는 어때요? 어쩔 때는 혼자 정말 우리가 말하는 멍 때리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한도 없이. 그러니까 고독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교육할 때 그렇죠? 꼭 그린 투어 하려면은 가족이 함께 공감대도 가지고 의사결정을 같이 하고 또 만약에 그린 투어 한다면 동기부터 가서 같이 또 고민하고 이제 오늘 재밌는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랬을 때 훨씬 더 그렇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많다. 그래서 이 교육은 꼭 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교육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자료가 없는 거예요. 자료가. 교육만 하라고 해놓고. 그래서 이제 이 교육 자료 만드느라고 여기저기 논문도 좀 뒤져보고 관련된 사례도 좀 찾아보고 그래서 요거 지금 보신 자료는 이제 교육하려고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든 겁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나눴어요. 행복 가족의 그린 투어 의사결정 과정. 행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행복한 그런 그린 투어를 위해서는 가족이 의사결정도 같이 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신문 기사에서 따왔어요. 봤더니 나홀로 기능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23년도 자료를 먹고 2022년도 자료를 봤더니 귀농, 귀업 하는 인구가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기농은 전년 대비 14.9%가 늘어나고 있고, 더 깜짝 놀라는 거는 기농도 멋지네. 기어 있죠, 기어. 이렇게 바닷가라 이런 쪽으로 가는 쪽은 더 많아요. 26.5%. 이건 이제 이 기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긴 하는데,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혼자 기어, 이렇게 기농, 기촌, 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아요. 자, 나홀로 기농이, 이런 74.5%가 나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거의 8명 가까이가 혼자 가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해볼게. 나중에 따라와. 이러다가 여기는 통계자료 안 나오는데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많이 버티신 분이 3년 버틴대요. 3년.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시는 거예요. 엮겠죠. 엮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이 갈 건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논문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구가 이동하려면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압출 요인, 그렇죠? 프레징 팩터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밀어내는 요인이 있고, 야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밀어내는 압출 요인이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흡입 요인, 이렇게 풀 팩터, 이렇게 끌어당기는 요인이 있어요. 그러면 인구가 이동하려면은 압출 요인은 많고, 밀어내는 요인은 많고, 밀어내는 요인은 세고, 흡입 요인은 강해야 인구가 여기 이동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도시에서 압출 요인은 강하고, 그렇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자연이나 그린 투어 쪽에서는 확 끌어당기는 풀 팩터가 강해야 인구가 이동하는 거죠. 논문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일반적으로 이 압출 요인,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프로징 팩터의 대표적인 것은 취업.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도유지에서 취업의 기회도 적지만 취업 기회나 롱텀하는 경우가 갈수록 줄어든다.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불안해요. 진짜 불안해요. 그렇죠? 1.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불안 요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빈곤이라는 건데 우리가 배조연이라고 그러죠. 경제적 빈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정치적 외야 빈곤은 뭐냐면 사실 이제 탈북하신 분들, 이런 것도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압축 요인이 있다. 그 다음에 흡입 요인이 뭐냐면 이렇게 그리트와는 끌어당기는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게 삶의 질에 대한 생각. 조사를 해봤더니 갑박하고 그 다음에 복잡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똑같이 사는데 사는 것 같지 않다. 유명한 아나운서 이계진 아나운서 있잖아요. 그 화려한 조명. 그렇죠? 나는 이 화려함과 조명이 꺼지기 전에 내 삶을 찾아 떠나겠다 해가지고 26년간 준비해가지고 광주 화계사로 가신 거죠.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의외로 흡입 면 중에 하나가 더 행복하고 마음이 건강한 삶을 원한다는 거. 특히 요즘에 이제 인생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산다. 마음 편하게 하고 싶다. 여기죠. 이상하게 제가 영어로 쓰다 보니까 기본 좋은 거는 전부 H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발견했어요. 아침에. H. 그죠? 또 건강. 여기요.
이 삶의 질 아래는 건강이 들어가는데 그 건강 위해서도 요즘은 이 바디, 몸에 대한 건강보다 마음에 대한 건강이 더 중요하대요. 마음. 그러니까 요즘은 몸은 멀쩡한데 이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힘든 사람 많아요. 삶의 질, 건강에도 요즘 더 문제되는 거는 멘탈이 이탈인 거예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허비. 이거 뭐냐면 취미라는 뜻이거든요. 취미. 취미고. 이건 일이잖아요. 일. 취미하고 일.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노동을 한다는 건 일이고, 취미는 똑같은 일인데 내가 좋아서 하는 거를 허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내가 가서 뭐 할 거냐 하는 건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좋아서 하는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하고 다르다. 그래서 뭐 목공, 그냥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좀 더 이야기할 때 카페, 펜션, 목공, 낚시, 등산, 제 집사는 뭐예요? 풀 패턴은 똑같은 일인데 나의 취미를 즐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오히려 풀 패턴.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물 가꾸고 자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흡입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프라피 수익은 수익. 근데 도시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직장 생활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죠? 대기업이 직장 생활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한계가 있다. 근데 의외로 내가 조금만 더 마케팅하고, 그렇죠? 조금만 더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프라핏은 훨씬 더 이쪽이 많다. 아까 제가 전복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풀 요인하고, 그러니까 이 흡입 요인하고 압출 요인 중에 어떤 게 강해야 인구가 이동한다는 거죠. 이게 더 강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지금 강하고 있어요. 강해지고 있다는 말이죠. 네, 여기 보면은 이게 강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압출 요인보다 흡입 요인이 더 강하게 이동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혼자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흡입 요인이나 유형을 봤더니 뉴턴, 제이턴. 뉴턴하고 제이턴은 뭐 유사한 유형인데요. 뉴턴은 그냥 농촌에 나가지고 잠깐 도시에 직장 생활하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걸 그냥 뉴턴이라고 해요. 제이턴은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를 제이턴이라고 해요. 근데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아이턴하고 제이턴인데, 아이턴하고 제이턴은 과거에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렇죠. 이런 그린 투어가 좋고, 전원생활이 좋고, 거기 독립해서 가는 것들을 우리는 그런 유형을 제이턴 아이턴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제이턴 아이턴이 이겁니다. 5도 2천. 그렇죠? 그리고 도시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5일은 도시에 있고 이틀은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전원 생활이요. 또 요거는 이제 세컨하우스라 해가지고 저 광주 쪽 있잖아요. 광주 제가 가려고 한 쪽도 보면 여기 보면은 주말형 구역, 그다음에 전원 생활형, 노후 휴양형 도시주택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여기 보면. 주말에는 거기 막 여기저기서 삼겹살 굽고 바베큐하고 막 손자들 내려가지고 오고, 그다음 없던 막 개가 와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어때요? 키몸이 아니라 기초는 아이하고 재능이 되게 많다. 흡입력에서 강하다. 그래서 이런 쪽에 굉장히 선도적으로 했던 분이 한 분이 바로 아나운서 이계진 아나운서. 자, 그러니까 이계진 아나운서는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데이비드 소루 있잖아요. 소루의 월드를 실천하신 한국의 자연 철학자라고 해서 나는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화려한 조명과 박수가 꺼지기 전에 나는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또 이런 말 나와요. 사실은 이렇게 역기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서 내가 자급자족하고 소로처럼 소로가 월드에서 자급자족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직접 상치도 심고 나의 먹거리를 자급자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 이렇게 도움을 받지 않고 이계진 아나운서는 자급자족하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면 그것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그만큼 행복해지는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 게 어딨냐. 받아들이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이분의 부인이 계세요. 부인이. 근데 부인 되시는 분이 아니 이계진 아나운서가 그 화려한 그 직업이었던 KBS 간판 아나운서가 기초는 하시기 합니다. 기초는 하더라도 절대 농사일은 시키지 않겠다. 여기 잠깐 썼는데 어딨지? 여기 압축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노동도 압축 요인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농사를 안 지으신 분들이 농사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즐거움을 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태양하고 두 번째는 벌레예요. 벌레 보면 어마 돌 기절 쥐 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 환경은 도시에 있다 보면 특히 여자분들 피부가 민감하잖아요. 태양의 거슬림. 오히려 이게 통계조사하면 노동, 특히 태양 이게 그러니까 나 안 가겠다라고 특히 여자분들이 막 버티는 이유가 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계진 아나운서는 자기 부인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절대 가더라도 절대 일을 시키지 않겠다. 그 다음에 두 분이, 이 두 분은, 그러니까 여기 나왔는데, 여기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의사결정할 때 리스크 최소화가 있는데 뭐냐면, 갑자기 막 안 돼요. 갑자기 의사결정 안 되고, 리스크가 적을 때는 어디에요? 완전 퇴직할 때 가는 게 아니라 직장 있을 때는 그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굉장히 롱텀 시간을 가지고 장수도 보고 장수도 정하면 그때는 이제 수익이 있으니까 조금씩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좀 안 하는 거예요. 26년간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아, 경기도 광주 조계산 밑에가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집을 짓는데 전적으로 집 짓는 그 부인들이 내가 살 공간, 특히 손자, 손녀들이 가는 살 공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 집 짓는 일을 그 사모님한테 맡깁니다. 그 사모님이 그 설계자들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멋진 집을 지어내는. 자, 이게 뭡니까? 흔히 우리 발담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려우니까 팔을 담그지 못한다는 거예요. 논문을 보면. 그렇죠. 맨날 부부싸움 생겨 보니까 아예 깊숙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 혼자 갈게 라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가 적을 때, 그렇죠?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그렇죠? 모티베이션, 참여를 시켜요. 참여. 같이 해요.
이렇게 집 짓는 설계도도 같이 하고 지역도 같이 찾아보고 가서 무슨 일 아픈가도 같이 고민해보고 그러니까 롱텀 긴 시간을 가지고 그래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하지 말고 체험해보자, 체험. 그래서 기농기초센터에 어떤 체험 프로그램이냐면은 3달 살아보기, 반년 살아보기, 1년 살아보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경쟁이 있긴 합니다만은 제주도는 많이 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3개월 살아보기 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줍니다. 그죠? 이거 공간 있어요. 그죠? 뭐 제주도는 밀렸겠지만 이제 그런 프로그램만 지자체 많거든요. 전라북도 장수, 임시. 전라북도 장수는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임창근 대표님. 3만. 아유, 2만 안 된 지 오래됐습니다. 전라북도 장수 인구가 19,000명밖에 안 된대요. 그 넓은 땅덩어리. 빈집 천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장수군에서는 멋진 빈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여기서 3개월 살아보세요. 근데 그냥 산 게 아니라 저희 뒤에서 매월 30만 원씩 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체험해보는 거죠. 같이 살아보는 거죠. 우리 이계진 아나운서도 그런 걸 찾기 위해서 화려함의 껍질을 벗고 세상을 찾기 위해서 이 이계진 아나운서는 아내분하고 굉장히 많은 공감대를 가신 거예요. 집도 같이 짓고. 그렇죠? 또 그 돌봐서 사가지고 집을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계진 아나운서는 또 어머님을 좀 모시고 싶어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여기서 11년 사시다 돌아가신 거죠. 혼자 가시는 거죠. 과거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이계진 아나운서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다시 태어나도 아나운서가 되시고 싶습니까? 근데 아주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보세요. 어떤 말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그린토하기 위해서 가족끼리 어떤 끊임없이 대화를 나눠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시청각자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외로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여기 있죠. 풀 중에 하나가 이게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일이 아니고 나의 취미 생활이라고 하면은 그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말씀을 우리 이계진 님이 하셨잖아요. 하면서도 나는 행복감을 느낀다.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그 얘기 하셨고 제가 존경하는 법정 스님도 그 얘기 하세요. 법정 스님 체험해가시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불이나 남자 앞에다가 조그만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자기 드실 것, 뭐 깨, 상추, 고추 이런 걸 심으세요. 근데 그거를 먹기도 하지만 그걸 하면서 자기가 행복감을 느껴요. 큰 것도 보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제 그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쭉 우리가 이제 그린투어 콘텐츠를 찾아보면 의외로 목공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공에. 처음에는 아마추어로 시작이 됐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점점 실력이 늘어가지고 그 목공이 어때요? 온라인에 파는 거예요. 근데 잘 팔려요. 그렇죠? 그리고 한 분은 파주 헤이리 마을에다가 하도 인기가 좋으니까 헤이리 마을에 조그만 샵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밥을 받아요. 만들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분은 딱 만든 만큼만 팔고 문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더 나아요. 그러니까 목공이에요. 목공이에요. 또 낚시, 그렇죠? 그리고 외로 등산. 내가 깜짝 놀랐던 승마였어요. 승마, 그렇죠? 승마. 그 승마의 말이 비싸잖아요. 근데 말 중에 보면 이제 그 승마 중에 보면 이제 연한이 된 말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같이 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또 등산. 식물 가꾸기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일이 아니고 그렇죠? 허비 그러니까는 취미처럼 그게 일 그러니까
자극자극 되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무슨 요인이 되는 거예요? 풀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의사결정 하는데 영향력을 받는 첫 번째가 퇴직이에요, 퇴직. 내가 가족 의사결정 해야 되겠다. 그린토 해야 되겠다. 첫 번째가 퇴직. 40, 거의 절반 가까이가 퇴직하면 나는 도저히 살지 않겠다. 대표적인 환경. 아까 이겨진 아나운서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리고 의외로 이제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 도시에서 우리가 어떤 부를 창조하는 한계가 있다. 내가 어떤 비전이고 좀만 한다면 오히려 프라핏은 그렇죠. 자연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게 뭐 다 이거예요. 전망에 봤다 12%. 그렇죠? 의외로 보면 요즘 어떤 지자체들 전라북도 장수, 완주, 전남, 강진, 경북, 봉화 이런 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죠. 그 다음에 가족이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바로 대학 입학 시기예요. 대학 입학 시기. 왜 대학 입학 시기냐? 작년에 교육할 때도 그렇고 이번 교육할 때도 그렇고 애들이 대학 들어가면 기다린다는 게 꽤 있었어요. 자, 대학을 들어가면 자취하든 기숙사를 가든 지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네 대학까지 내주면은 대학만 입학하면 나는 아빠 하고 싶은 일 할 거야. 엄마 하고 싶은 일 할 거야. 라는 분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까지는 케어를 하지만 그렇죠? 63%가 그 다음에 또 귀철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이 부인이에요. 부인인데 부인이 어떤 불안감을 느끼냐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인데 그 대표적인 게 마트예요. 내가 거기 30분, 40분 가야 되고 마트. 그 다음에 의외로 놀라는 게 친구였어요.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남자와 다르게 부인분들은 수다를 떨시는 게 필요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하루에 6,000단어를 소화를 해야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 얘기 돌아가신 김영권 코미디에도 한 얘기 듣고 나 웃었는데 6,000단어를 소화를 해야 된다. 근데 가끔 제 무슨 얘기냐면 친구가 필요하다. 친구. 중요하죠, 인생. 네. 그러니까 내가 가족하고 남편하고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그린트 하나인데 그 불안감을 느껴요. 가까워 내 스스로. 그러니까 여보 당신 혼자 가세요. 나 뒤따라갈게요. 이런 거 불안감을 느끼는데 불안감을 느껴요.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불안감.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이제 3억은 무조건 정부에서 융자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5년 거치 10년 안에 상황을 하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제 그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 받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거기다가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그만큼 더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과연 내가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아파트에 살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면은 풀이 또 얼마큼, 저도 가끔 가보면은 풀을 왜 그렇게 잘 길어? 돌아서는 풀이 길어 있는 거야. 제초해야지. 그렇죠? 또 비 오면 어때? 패이잖아요. 복토해줘야지. 그러니까 몸을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을 움직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일이 아니고 정말 즐겁게 하면 좋은데 이게 일이다, 힘들다. 아파트 생각하면 어때요? 못한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이거예요. 고독.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가족이 그 그린투어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옛날 우리 속담에 빈대잡기에서 처가상관 다 태운다는 그런 속담 있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하다면 이런 것들은 가족이 의사결정할 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가족이 이렇게 그림으로 의사결정하는데 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가족은 어때요? 남편보다는 부인 되신 분이 너무 좋아합니다. 아까 이제 여기 나왔죠. 리스크를 최소화해라. 부담 없는 은퇴 준비라는 건 뭐냐면 퇴직을 하고 나시면 급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또 퇴직을 하고 나면은 또 어느 정도 수입 차는데 현직에 있을 때는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 같은 경우는 현직에 계실 때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를 하시는데 이제 투자 부담이 되다 보니까 폐가를 많이 합니다. 저도 폐가했는데 왜 폐가를 많이 하냐면 새로 집을 짓잖아요. 아까 이계진 아나운서처럼. 그럼 거기가 임야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폐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제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또 업무 처리하는 기능이라든지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도 다 쓸려가는 폐가를 거기다가 여기는 그렇죠. 사위가 관여한 거예요. 사위가. 그러니까 부인, 사위, 딸. 그래서 그 폐가를 4년 동안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시니까 일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놀라웠던 거는 이제 아까 섞인 거 보셨죠? 그래서 이제 이 퇴직하시는 남편분이 할지 그거를 취미를 일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작은 체마박 봤잖아요. 그 옆에 조그마한 사랑채 있죠. 그래서 많은 이제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나오는데 자 저런 공간 어때요? 댓글이 어떻게 달리냐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혹시 하룻밤만 묵고 갈 수 있어요? 진짜 하룻밤 자볼 수 있어요. 나도 한번 자고 싶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에어비앤비가 돼요. 에어비앤비. 나는 아까 사랑채 자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부부들은 이 부분이 이제 에어비앤비 갖다 대고 관리하면서 이런 거를 필요한 도시민들한테 그렇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콘텐츠를 보면서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 투어 하는데 왜 혼자 갈까? 여기 보면 어때요? 가족이 직접 참여했잖아요. 동기부여가 되고 또 여기는 뭐가 들어있어요? 저 공간에 가족의 행복,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손자까지. 그래서 이런 아주 긍정적인 풀 팩트는 이런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그렇죠? 아버지 팩트를 상호하고 맞는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족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미치는 영향 중에 이런 경제적인 영향 요인, 또 환경적인 영향 요인,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영향 요인이 있는데, 그렇죠? 제가 이 가족의 의사결정 관련된 것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빈대잡기에서 청와상만 다 태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 목표, 가족의 사랑, 또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다면 그 위에 작은 것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거를 아까 이 가족도 보여주고 이계진 아나운서도 보여주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내가 이제 강조하고 싶다면 저는 대학에서 이커머스 학과의 주임 교수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다음 주에 또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아까 이 집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이런 행복한 서비스를 다른 사람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커머스나 그렇죠? 온라인이나 또는 이런 오후 예약애들 펜션, 카페, 맛집, 에어비앤비 이런 부분으로 얼마든지 이게 수익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요즘은 어디 여행 가잖아요. 그러면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은 호텔 이런 데 앉아요. 주변 찾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집.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져가고 이제 여행을 다니는데 이제 6월 달에 춘천 가려고 하는데 춘천에 하나 찾았어요. 근데 북카페 하시는 젊은 분들이 산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 처음에 이제 그 젊은 분인데 가져가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북카페 하면서 펜션을 하더라고요. 네 채가 있는데 안채 앉아 있고 세 채를 이렇게 에어비앤비를 빌려주는 거예요. 아죠? 네. 네. 갔다 오셨나? 가진 않아. 네, 거기 가보려고. 거기. 그러니까 너무 하룻밤 자고 싶은 거예요. 텔레비전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제 그 부정적인 거 보지 말고 얼마든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디베이트를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우리가 가족이 이런 그린트 의사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왜 가려고 그러냐? 그 목적이 불분명하고 목적이 공감대가 안 생기면 따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컨셉처럼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 딸이 태어나고 손자가 태어나고 그렇죠. 그러면 도시의 각박한 공간보다는 우리 손자가 그 넓은 잔디밭에 뛰어놀고 그 다음에 어때요? 도시에 있으면은 손자 잘 안 와요. 그런데 손자가 자꾸 온단 말이에요. 매주 온다잖아요. 이 집은. 그럴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왜 가려고 하느냐? 목적이 불분명하면 혼자 안 가신다. 왜? Why? 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을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자,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해보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언제 갈 거냐, 그 다음에 가서 어떤 일을 할 거냐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목적이 분명하면, 그렇죠. 언제 와서 어떤 일을 할 거냐는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 그렇죠. 목적이 불분명하면은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하고 가서 무엇을 할 거냐, 지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보는 콘텐츠처럼 목적이 분명하면 가서 무엇을 할 거냐도 아주 자연스럽게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죠. 부부가 가족끼리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갖기 위해서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 아까 이계진 아나운서나 이 집안끼리는 끊임없이 가족이 소통하고 그렇죠? 서로 동기부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계진 아나운서도 그랬지만 이 집도 그러잖아요. 발을 잡아야 된다. 발을 참여를 시키라는 거예요. 참여를. 당신도 같이 하자. 야 사이 너도 이리 와. 같이 고쳐보자. 그래서 아까 그 사이는 어때요? 아니 자기는 뭐하러 이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그런 걸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감대를 가지고 참여를 시켜라. 동기부여. 그렇죠?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관광 서비스나 이커머스나 온라인이나 이런 펜션 카페라도 얼마든지 그런 거는 보상해 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오후에 우리 그 편백농의 김준환 대표가 실제 본인 사례를 이야기해 줄 거예요. 본인도 그 장성 충영산 그 꼴짜기까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야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이 고생을 해야 돌살 만들었는데 이제 네가 물려받아야지 할 때 처음부터 허락을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 굉장히 공감대를 하고 동기부여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요리사하던 동생도 들어오고 그렇죠? 마을 사람들 합류하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런 가족의 의사결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시키고 동기부여하고 그렇죠?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렇죠? 오히려 가족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쉬워지고 더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